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생소통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제13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금호강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023 대구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제9회 경북 쌀 전업농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국체전의 성화가 전라남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특별한 풋살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여러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대회인데요. 행사에 참여한 선수들도 응원하는 시설 관계자들도 모두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강빌리지 화이팅! 힘찬 응원구호와 함께 흩어지는 선수들. 진지한 얼굴로 공을 몰고 달려가고 몸싸움도 합니다. 시작 5분 만에 첫 골이 터지자 응원석에서도 힘찬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특별한 풋살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4개 시설 정신장애인들이 참여한 첫 풋살 대회입니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정신장애 풋살 대회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비록 멀기는 하지만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40만 원의 우승 상금과 각종 부상도 주어졌습니다. 목표요? 바로 우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40만 원 우승 상금 갖고 다 같이 나눠서 행복하게. 광주광역시 정신장애인 수는 지난 2015년 2,900여 명에서 2021년 3,1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장애인 대비 정신장애인 비율도 같은 기간 4.29%에서 4.54%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부족해 정신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마땅치 않습니다. 20, 30대 젊은 정신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좀 시기이다 보니까 풋살이라든지 이런 외부 체육 활동들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9번째 생생소통 현장에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10일 9번째 생생소통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업 현장을 살폈으며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에 조성된 소소한 책방과 디자인 벤치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고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재개발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과 품질 검수에 동참했습니다. 마포구가 부산광역시 남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방문단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방문단 44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소로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된 유엔군 전몰장병에 유해 약 2,300명을 안장하고 있는 묘역입니다. 부산 남구와 자매결연 체결 일정으로 방문한 방문단은 이날 희생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혼과 넋을 기리는 헌화와 참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13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제13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승시축제는 스님과 사찰에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장터의 의미를 넘어 각 사찰이 가진 불교 문화와 전통을 서로 공유해온 전국 유일의 소중한 민족 문화유산을 재현한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족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축제 기간 동안 동대구역에서 행사장까지 운행하는 급행 1번 노선버스를 2대 증가 운행하고 배차 간격을 줄이는 등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지원했습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정원 박람회를 북구 노곡동 하중도에서 개최했습니다. 금호강의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2023 대구정원 박람회가 북구 노곡동 하중도에서 열렸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 문화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대구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원 전시, 정원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정원 산업전, 정원에 둘러싸여 쉼을 즐기는 힐링이 있는 정원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의 인심, 한우의 자부심을 주제로 개최된 제19회 횡성 한우 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건강하소, 행복하소, 웰빙하소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로 일원 주도로까지 축제장을 확대해 지역 주민이 축제를 즐기고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구이터와 횡성한우 카우쇼, 스트릿존 웰니스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횡성 한우 축제의 메인 행사인 구이터와 판매장 매출액은 지난 축제 대비 약 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총 19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식당 부스, 웰니스 마켓 등 축제장 전체 매출액은 총 26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방문객은 전년도 대비 5만여 명이 증가한 약 2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연말 한국관광공사의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집계를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미래 농업 선도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세부 주제로는 축산 스마트팜 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함께 횡성형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농업 발전 방안 모색으로 진행됐습니다. 횡성군이 갑천면 율동리 마을회관에서 새거리 도랑 살리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주민 주도로 마을 도랑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사업으로 총 5개 마을에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갑천면 병지방 1위 고들천, 율동리 새거리 도랑을 중심으로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이날 협약식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과 주민 실천 서약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올 11월까지 하천 준설, 수생식물식재 등 도랑 개선 공사가 실시되고, 사후 관리로 수질 조사와 도랑 정화 활동, 주민 환경 교육 등이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2.0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첨단 메모리팹 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가스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데, 특히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종합 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반도체 패키징에 특화된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해 완성형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최근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HBM3 생산 라인을 SK하이닉스에 셋업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속 인허가 지원 TF팀을 청주시와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운영하고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공업용수시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충북과 라오스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근로유학생 제도의 취지, 운영 방안, 협업에 따른 라오스 학생들의 혜택 등을 소개하며 라오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바이캄 카티아 장관은 근로유학생 제도는 양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유학생 선발 규모와 구체적인 유학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바이캄 카티아 장관은 청주와 충주, 음성 등 3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계절 근로자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교통대에서 도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기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함창모 충북 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장이 주력산업 특화대학, R&D 기반 선도대학 등 지역대학 육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역대학의 위기 해소와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근로유학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세계 여성 농업인 단체가 제1회 경북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여성가족 플라자에서 제1회 경북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김학콩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여성농업인 등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북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의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생산한 지역 농특산물 전시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농협 경북지역본부와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기탁한 쌀 500kg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열었습니다.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 연합회가 대한민국의 쌀의 가치를 드높이는 경북쌀전업농이라는 주제로 제9회 경북쌀전업농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김학콩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도의원과 농업인 단체장 및 쌀전업농 회원과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쌀전업농 경상북도 연합회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농촌 인구 감소, 쌀 소비 시장 변화 등 어려운 쌀 산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1999년 2월 설립된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 연합회는 고품질 쌀 생산과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농업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 7주년 기념식을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개최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 7주년 기념식이 25일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지원한 포항시, 포스텍 등은 지역사회와 다시 한번 협력을 다졌습니다. 한편 포항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포항의 녹색 인프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0일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생숲길 인도교는 형산강 횡단 공도교와 철길숲을 연결하는 길이 140m의 강관 거더교 형식의 다리입니다. 또 7번 국도와 포항 제철소 인입철도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 형태의 인도교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다리로 개설돼 시민 편의를 챙겼고 형산강 등 주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갖췄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교 완공으로 총 연장 9.3km의 철길숲은 우현동 유성요고에서 연일 유강 구간을 통과해 형산강 횡단 공도교를 넘어 연일읍 중명리까지 연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철길숲을 이용해 형산강을 건너 중명 생태공원과 옛 부조정터까지도 발길이 닿게 됐습니다. 한편 시는 이날 인도교 준공식을 기념해 2023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 대회도 열었습니다. 포항 청년회의소와 함께 추진한 걷기 대회는 인도교 준공 기념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시민들과 인도교를 걸으며 녹색도시 포항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고 간 자금만 무려 1,000억 원대가 넘었는데요. 전국에 대리점을 두는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광주의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컴퓨터엔 배당률이 적힌 표와 경주 화면이 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가정집 같지만 이곳은 불법 경마 사이트 대리점입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마사회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1인당 10만 원의 액수 제한이 있는 마사회 경기와 달리 한도 없는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목포, 제주 등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갖춘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무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총판에서는 사이트를 관리하고 지역 대리점에서는 손님을 끌어와 영업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입니다. 계좌, 통신, 출국 금지 등 250여 개 이상 영장이 신청됐고 주말마다 경마 사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금, 토, 일 전국, 서울, 경기 한 50회 이상 출장을 다녀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의 윗선까지 모두 32명을 검거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만 폐교된 학교가 830곳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40%가 넘는 곳이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홍빛 종이를 엮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공예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살아실 예술촌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됐던 폐교를 새롭게 꾸민 공간으로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였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밖과 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후 지역 내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마중물도 되고 또 신선한 또 산소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면 싶습니다. 순천 외서면에 자리 잡은 또 다른 폐교입니다. 2018년 문을 닫은 뒤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 공감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공간 운영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수하고 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곳에서 각종 행사, 그다음에 지역 활동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이처럼 폐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인구 소멸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839곳. 이 가운데 660곳은 외부에 매각됐고 남은 179곳의 40%가 넘는 76곳이 별다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무려 6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각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폐교가 농사노천이에요. 벽지나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활용 계획이 없어요. 인구 없는 데다가 시설 투자하기도 그렇고. 애물단지로 전락해가는 미활용 폐교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처음 치러지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초대형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국체전의 성화가 남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선수단은 전국 17개 시도 28,500여 명, 18개 해외 동포 1,500여 명 등 3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체전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0,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가뜩이나 심취된 지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목표도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여기서 깔끔하게 다 잘하고 그러니까 목포에서 와서 다 잘 잡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목포시의 열악한 도로 주차 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걱정이지만 체전 기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짝푸치를 통해 극복할 예정입니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여기에 꼭 동참해 주셔야 되고,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에 대한 우려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숙박업소와 요식업소들이 여러 차례 착한 가격 받기와 친절한 손님 맞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한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소라면 대곡마을에서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어 한 해 농사를 분석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벼농사 작황과 품종 특성,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종합적인 평가에 이어 지역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한 신품종별 특성들도 공유했습니다. 올해 시는 5월에서 6월 모판 관주 처리 약재를 지원해 초기 병해충 피해와 7월에서 8월 돌발 비례해충 방제 약재 공급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축제인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수 바다 그리고 환이란 주제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시민 참여형 음악제로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정상 마칭 관악단 19개 팀 942명의 연주자들이 참가해 거리 퍼레이드, 마칭쇼 등 생동감 있는 공연으로 낭만 가득한 여수의 가을을 선사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오버에어, 하나시스템 3자 간 제주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오버에어 본사에서 제주도 오버에어, 하나시스템 3자 간 제주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와 오버에어, 하나시스템은 제주 UAM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UAM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용 UAM 운용에 필요한 협력 방안 마련과 UAM 제조, 교육시설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담대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오버에어와 하나시스템이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